고성희의 광기가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엄마 눈 떠봐요. 이지혁이 김다정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흔들어댔습니다. 하지만 김다정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움직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가족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철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이지환이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지만 이상철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이상철이 바닥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다시 확인해봐요. 제발. 하지만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만 저었습니다. 이상철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보. 나 혼자 두고 어디 가는 거야?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복도 저편에서 이수빈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수빈이 엄마 침대로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농담이죠? 제발 대답 좀 해봐요. 간호사가 이수빈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수빈은 엄마 몸을 흔들어대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지혁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지 안 아픈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요?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옥래 어머니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십니다. 갈비뼈 골절과 타박상이 있지만 곧 회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구급대원 말로는 사고 현장에서 김다정님이 조옥래 어머니를 꼭 안고 계셨다고 합니다. 며느님이 시어머님을 보호하려고 하셨던 것 같다고. 이지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라도 살아계신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잃은 슬픔은 가슴을 칼로 베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지환이 복도에서 경찰관을 붙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택시 왼쪽에서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들이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현재 목격자 진술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형, 나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 이지환이 갑자기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달려간 이지환은 벽을 향해 주먹을 마구 쾅쾅 내리쳤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전부 다 내 잘못이라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에서도 피가 흘렀지만 이지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박영나 이름이 떴습니다. 이지환은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거절했습니다. 박영나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댔지만 이지환은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에서 박영란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손이 떨렸습니다. 박영란은 고성희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지환 오빠한테 또 뭐 하신 거 아니에요? 고성희가 책을 덮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신경 꺼. 그만 좀 귀찮게 하라니까. 박영란은 엄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엄마, 설마 또? 고성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 이기사 얘기 좀 그만해. 박영란은 뒤로 물러서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박영란은 방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지환은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김다정의 영정사진이 빈소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내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끝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두고 어떻게 가는 거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목이 쉬도록 울었지만 김다정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이웃 사람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이 모두 김다정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놀라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박성재도 달려왔습니다. 지혁아. 박성재가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이지혁은 친구 품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재야. 우리 엄마가 떠났어. 그때 빈소 입구에 고성이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차려입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이지환이 고성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까지? 고성이는 빈소 앞에 서서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철이 고개를 들어 고성이를 봤습니다. 누구십니까? 고성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진석 회장의 부인 고성이라고 합니다. 지환 씨가 저희 집 딸의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어서 예의상 인사차 왔습니다. 나가세요. 이지환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지환아. 이상철이 아들을 급히 말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당신 때문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게. 이지환이 고성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당신이 한 거잖아요. 고성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뭘 했다는 거야? 증거라도 있어. 오토바이 사고처럼. 이번에도 당신이 한 거잖아요. 이지환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영나가 장례식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박영나는 빈소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성이가 재빨리 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지금 당장. 박영나가 엄마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요. 엄마가 한 거죠? 지환 오빠 어머니한테. 엄마가 손댄 거죠? 고성이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사람들이 없는 구석으로 박영나를 끌고 갔습니다. 박영나가 저항했지만 고성이의 힘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 도착하자 고성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박영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성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그런 하찮은 놈하고 노는 걸 두고 보겠어? 고성희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도 모자라서 가족까지 건드려야 정신을 차리더라. 사람들은 말이야. 크게 다치거나 죽을 뻔한 일을 겪으면 정신을 차리거든. 엄마는 완전히 미쳤어요. 박영나가 소리쳤습니다. 짝. 고성이가 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닥쳐. 내가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고성이가 박영나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너 이상훈이랑 결혼할 거야. 알았지? 그 기사 새끼는 이제 끝났어. 만약 계속 만나면 다음은 이지혁이야. 아니면 이수빈. 내가 골라봐. 박영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엄마가 한 짓 전부 다요. 고성이가 비웃었습니다. 말해봐. 증거 있어? 그냥 불운한 교통사고였을 뿐이야. 경찰도 그렇게 결론 냈어.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다고. 고성이는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박영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지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빈소로 돌아온 박영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이지환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박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환이 박영나를 봤습니다. 박영나가 이지환을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인정했어요. 자기가 했다고. 이지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박영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도, 이번 일도 전부 엄마가 시킨 거예요. 저한테 직접 말했어요. 내가 오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했다고. 이지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지환은 형 이지혁을 급히 불러냈습니다. 형, 들어봐. 박영나가 고성희한테 직접 들었대. 자기가 했다고. 엄마 사고가 자기 짓이라고 직접 말했대. 이지혁의 눈에 핏발이 서렸습니다. 고성희, 이 악마 같은 여자가. 이상철이 비틀거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지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박영나랑 만나서 고성희 씨 말을 안 들어서 저 때문에 엄마가. 이상철이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지환은 자책감에 빠져 계속 울었습니다. 이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증거를 찾는다. 반드시 그년을 감옥에 보낸다. 그때 박성재가 뭐라고? 하며 이지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혁아, 방금 뭐라고 했어? 고성희가? 우리 어머니가? 박성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게 사실이야?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야, 미안해. 박성재가 벽을 주먹으로 쾅 쳤습니다. 제길,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박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혁아, 미안해. 내 어머니가 이런 짓을 했다니. 하지만 내가 도와줄게. 증거 꼭 찾자. 우리 아버지 회사 변호사팀 전부 동원할게. 이건 절대 용서 못해. 그날 밤 이지환은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걷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이지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박영나였습니다. 오빠. 박영나의 눈은 새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영나야. 이지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영나가 이지환을 안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박영나는 이지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지환도 박영나를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관이 영구차에 실렸습니다. 이상철은 관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먼저 가지 말라고 했잖아.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지혁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을 때 이상철의 손은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아버지 손을 감싸쥐고 함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여보, 이제 집으로 가자. 가족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옥래 할머니가 퇴원해서 집에 왔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 영정 사진을 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정아, 미안하다. 내가 먼저 갔어야 하는데. 나이 많은 내가 살아남아서 미안하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내가 나를 지켜줬어. 이상철이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조옥래는 아들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안아 보호해줬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지혁은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의 도움으로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들을 모았습니다. 목격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남자가 증언했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택시 왼쪽에 딱 붙어서 달리더니 갑자기 확 들이받았어요. 완전 고의였어요. 저는 뒤에서 다 봤거든요. 이지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보셨어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번호판이 흙으로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고급 외제차였어요. 벤츠였던 것 같은데요. 이지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지혁은 고성희의 차량을 조사했습니다. 고성희는 검은색 벤츠를 탔습니다. 그리고 사고 다음 날 정비소 기록이 있었습니다. 앞 범퍼 교체, 차체 수리. 이지혁은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하지만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혁아, 이것만으론 부족해. 우리 어머니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 최고급 변호사 선임할 거고 이 정도 증거로는 빠져나갈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해? 이지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자백을 받아내는 거야. 녹음으로. 그때 박영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박성재가 깜짝 놀라며 동생을 봤습니다. 영나야, 안 돼. 위험해. 들키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박성재가 박영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박영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저 아니면 안 돼요. 엄마는 저한테만 방심할 거예요. 제가 해야 해요. 박영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박성재가 한참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박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이지환이 박영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나야, 무리하지 마. 위험하면 바로 나와. 다음 날 박영나는 엄마한테 다가갔습니다. 가슴에 소형 녹음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성희가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왜? 박영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환 오빠 엄마 일. 정말 엄마가 한 거예요? 고성희가 차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그래서?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고성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기사 새끼랑 계속 만났잖아. 경고했는데도. 그래서 가르쳐준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박영나가 눈물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오토바이 사고도요? 당연하지. 고성희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시킨 거야. 처음엔 경고만 하려고 했는데 너희 둘이 계속 만나더라. 그래서 이번엔 확실하게 해줬지. 박영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고성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넌 내 딸이야. 그런 하찮은 놈이랑 어울려서는 안 돼. 너는 이상훈이랑 결혼해야 해. 그게 너를 위한 거야. 박영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 절대 이상훈이랑 결혼 안 해요. 고성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라고?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지환 오빠 좋아해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 지환 오빠랑 같이 있을 거예요. 짝. 고성희가 박영나의 뺨을 때렸습니다.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고성희가 박영나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그 새끼 선택하면 다음은 이지혁이야. 그 다음은 이수빈. 내가 한 명씩 다 처리해줄게. 박영나는 엄마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완전히 미치신 거예요. 고성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친 게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린 거지. 세상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박영나는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녹음기를 꺼내보니 완벽하게 녹음됐습니다. 박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녹음했어요. 전부 다. 이지환은 즉시 형 이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영나가 녹음 성공했대. 이지혁과 박성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셋이서 박영나를 만났습니다. 박영나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오빠들. 전부 녹음됐어요. 이지혁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성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그 기사 새끼랑 계속 만났잖아. 경고했는데도. 그래서 가르쳐준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토바이 사고도 내가 시킨 거야. 이번엔 확실하게 해줬지. 이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완벽해. 이거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이지혁은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증거를 제출하자 경찰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교사입니다. 며칠 후 고성희는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고성희는 경찰차에 실리면서 박영란을 봤습니다. 내가 배신한 거구나. 박영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에요. 고성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두고 봐. 경찰차가 떠났고 고성희는 연행됐습니다. 이지혁은 엄마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복수했어요. 그년 잡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한편 박진석 회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성희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성희가 살인 교사를 했다고? 박진석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박성재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성희를 완전히 잘못 봤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때 박영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박영란을 봤습니다. 영란야. 박영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엄마 때문에 아버지한테 상처 드려서. 박진석이 박영란을 안아줬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영란야, 넌 아무 잘못 없어. 박영란은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이수빈이 박성재를 만났습니다. 성재 오빠. 박성재가 이수빈을 봤습니다. 수빈아. 이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어머니 일 때문에 많이 힘들죠? 박성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힘들지. 근데 뭐 어쩌겠어.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수빈이 박성재를 꼭 안아줬습니다. 오빠, 제가 옆에 있잖아요. 박성재가 이수빈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빈아.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이수빈이 박성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잠깐 산책할까요? 기분 전환 좀 해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수빈이 박성재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오빠 힘들어도 참지만 말고 저한테 다 털어놔요. 전 오빠 여자친구잖아요. 박성재가 이수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여자친구지. 이수빈이 밝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빠 힘들 땐 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박성재가 이수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수빈아. 한편 유치장에 갇힌 고성희는 비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갈 때까지 한우진 잘 챙기고 있어. 절대 들키면 안 돼. 알았지? 전화 너머로 비서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고성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복수는 이제부터야. 나한테 이런 짓 한 것들. 한 명도 안 놔둔다. 고성희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과연 고성희는 감옥 안에서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다음 회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다정의 죽음으로 모두가 슬픔에 빠졌지만 박영란의 용기로 고성희가 드디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감옥에서도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다음 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